이 시장은 매년 20% 이상 성장을 하고 있는 산업이에요. 빅테크 기업들이 존재하는 이상 구조적으로 돈이 모일 수밖에 없는 산업입니다. 현재 개발되고 있는 새로운 IT 제품들에 결국 빠질 수가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실제 성장률 이 이상으로 나와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저는 주식당의 김대호 대표입니다. 저희 주식당 채널에서는 기본적인 차트를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부터 실전 매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테마주 그리고 산업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하시고 마음에 든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한번 부탁을 드리겠고요. 바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앞으로 기술 발전이 있는 한 지속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바로 액침 냉각 기술에 대한 이야기고요. 계속해서 지금 AI 산업 발전하고 있고 양자 컴퓨터 분야 역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2차 전지 역시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세 개 섹터 모두의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도체까지 크게 묶어서 볼 수가 있겠죠. 아직까지 성장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긴 호흡으로도 보셔도 괜찮고요. 단기 테마로도 보셔도 괜찮을 만한 섹터인데 구조적으로 돈이 모일 수밖에 없는 산업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액침 냉각이 무엇이냐부터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말 그대로 전자장비를 냉각액에 담가버리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비를 직접적으로 담그기 때문에 열 전도율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겠죠. 자, 그럼 이거를 담궈버리게 되면은 문제점이 기존에는 뭐였냐? 침수가 돼버리거나 누전이 생기면은 기계가 고장이 난다라는 단점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개발이 되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 전도성이 없는 액체를 통해 가지고 이런 기술들을 현재 도입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전도성이 없다. 그러니까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은 침수라든가 누전, 기타 내용들에 대한 리스크를 현저하게 줄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차세대 기술로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인데 AI 성능 향상에 따라서 고성능 컴퓨터의 발열 문제가 이 기술로 인해서 잡힐 수 있다라는 점이 핵심적인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데이터 센터 역시 어마무시하게 수주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데이터 센터 많이 늘어날 텐데 그런 부분에서도 이 액침 냉각 기술을 통해서 냉각 기능을 적용하게 된다면은 전력 손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이 산업에 꼭 집중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엔비디아에서 이 기술을 자체로 개발하기보다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나와주면서 다시 한번 국내 기업들도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수혜주가 명확하게 지목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전에 구글 협업 이슈가 있었던 카페24라든가 삼성 협업이 있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 다른 대기업들과 협업이 있었던 기업들처럼 주가 상승폭을 크게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알짜배기 주식을 잘 찾아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실제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에서 인수한 이후로 주가가 3배, 4배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 카페24 역시 구글과 손을 잡아주면서 주가가 3배, 4배 이상 올라가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조금 작은 기업과 협업이 있었던 디어유, 지금 이거는 중국의 텐센트라는 기업과 손을 잡았는데 잡은 이후로 주가가 이것도 2배 이상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졌어요. 이번에 이 액침 냉각 기술 역시 제대로 협업하는 기업, 협력하는 기업이 지목만 제대로 돼준다면은 이런 상승률 누구나 기대할 수 있는 주식이 탄생할 거기 때문에 알짜배기 주식을 꼭 찾아내실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주 언급 드리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실제로 이런 사업들을 영위를 하고 있는 미국 기업 같은 경우는 이미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다라는 걸 여러분들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주식은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라는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티커는 SMIC라고 상장이 되어 있는 기업이고요. 이미 주가가 한 차례 폭등해준 이후로부터 조정이 나왔고 다시 한번 바닥 다져주면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주식 관심 있으신데 액침 냉각 기술에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 기업도 체크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 기업을 지금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거를 사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힌트를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액침 냉각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 IT 관련된 분야는 글로벌적으로 움직여요. 결국에 미국 주식들이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게 되면은 이 글로벌 수급들이 한국 주식에도 충분히 들어와 줄 수 있을 뿐더러 얘네들이 오르면 어떻게 되죠?
국내 뉴스들에도 탑라인들을 장식하게 됩니다. 그 후속주들을 여러분들 알짜배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주식들을 잡게 된다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부터 여러분들 힌트를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 관계상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내용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텔레그램 통해 가지고 공개를 전부 다 드리고 있으니까 입장하시면 여유롭게 보실 수 있을 거니까요. 쭉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실제 연관 기업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자 상한가에 올라간 종목이 있었죠. 삼성공조라는 기업이 있었는데 이 기업부터 차근차근 짚어보면서 실제 수혜주들 뭐가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삼성공조 차트부터 확인을 해볼 건데요. 현재 이전 매물대까지 올라오면서 상한가에 올라오긴 했지만 부담감은 있는 종목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드리는 이유는 거래량이 터져줬죠. 과거에 탄력을 받았던 수준의 거래량들이 발생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트레이딩을 한다, 액침 냉각 테마에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부담감이 명확하게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 여러분들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는 게 재무제표 보고 그냥 좋은 기업이구나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근데 삼성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기업이라는 점은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실제 대주주 현황에 보시면은 삼성전자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볼 수 없는 계열사가 아닌 회사입니다. 유통 물량 역시 약 3,400만 주로 굉장히 가벼운 움직임들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매매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 강조를 드리겠고요. 실제 사업 분야 역시 자동차 부품 관련된 기업입니다. 주목을 받는 이유가 결국에 HVAC, 그러니까 냉각장치 관련된 이야기들 때문인데 이게 데이터 센터에도 HAVC가 들어가거든요. 그것 때문에 좀 혼동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용 HAVC가 아니라 차량용 HAVC를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고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을 수 있겠다라는 점 언급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기업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일단 그래도 테마의 대장주를 잡았기 때문에 언급을 드리는 거지만 조심하실 필요는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만한 종목들도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볼 종목은 GST입니다. 기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GST 같은 경우는 LS 일렉트릭과 액침 냉각 기술을 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엔비디아와 직접적인 연관이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이지만 LS 일렉트릭 어때요? 데이터 센터 관련해가지고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이미 주가도 많이 올라왔고 관심도도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GST 같은 경우는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용을 보면은 GST 같은 경우는 LS 일렉트릭과 데이터 센터 전력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서버 액침 냉각 시스템 국산을 위해서 손을 잡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이슈로 인해 가지고 현재 주가가 많이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추세적인 부분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심을 가질 필요는 충분히 있는 기업이라고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월봉 차트 보도록 할게요. 실제로 기업이 성장을 잘 하고 있는 만큼 추세 상방으로 그려주면서 큰 흐름상으로도 우상향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현재 바닥 구간 찍고 중심점을 돌파해주는 시점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봉 차트도 보도록 하면요. 24년도 3월달에 최고점 찍어준 이후에 주가 조정이 약 50% 정도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바닥 다져주면서 다시 한번 고개를 추세를 들어주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부터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고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은 조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거래량 역시 다시 증가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죠. 실제로 액침 냉각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실수혜주로 언급이 될 수 있다라는 점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역시 굉장히 잘 나와주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GST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현재 3,800억 정도 나와주고 있고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실수혜가 기대되는 기업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매출액 보면은 시가총액 약 3천억대 후반에서 움직임 나오고 있는데 매출액 3,500억에 영업이익이 약 500억에서 600억 정도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 밸류에이션 평가는 조금 더 높게 줄 수가 있을 만한 기업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현재 PER이 10배가 안 되는 상황인데 앞으로 성장성을 생각해 본다면은 충분히 15배 정도는 줄 수 있지 않을까, 20배 정도까지도 우리가 책정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채 낮지, 유보율 높지,
매출 잘 나와주고 있고 영업이익률 높은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 상승 여력 있는 기업이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다만 매매는 항상 타이밍이라고 제가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좋은 매매 타점 같은 경우는 저희 기본 강의들 참고를 해보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따로 제가 텔레그램에서 언급을 드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으니까 이 부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목표가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전고점 라인까지 우리가 목표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조금 타이트하게 보신다라고 하면 25,000원 라인 정도는 1차적으로 목표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다만 정확한 가격 전략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지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어제 추세 굉장히 좋습니다. 자, 두 번째 기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PKI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게 국내 상장사는 아니지만 연관이 되어 있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을 조금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보면서 다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봤던 기사 내용인데, 지금 물망에 있는 기업들에서 AR 시스템, 삼화에이스, PKI, 귀뚜라미 범양 등이 물망에 있다라는 소식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이게 단독 기사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팩트라면은 국내 상장 기업 중에서는 대장주를, 지금 말씀드릴 기업이 대장주를 잡아줄 가능성이 정말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4개 기업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 4개 중에서 실제 상장 기업과 연관이 있는 기업은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예스티라는 기업입니다. 이 소송 관련된 이야기 나오면서 하한가 맞아주면서 소외가 되어버린 주식 중에 하나인데, 주가 추세 다시 돌려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심은 가져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도 조금 중요할 것 같은데, 예스티의 분기 보고서를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쭉 내려가서 보도록 하면은 관계 기업으로 현재 PKI가 보고서에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분율은 22.5% 현재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반도체 장비 관련된 기업인 만큼 실제 엔비디아와 짝짝꿍할 가능성 높을 수 있는 기업이 되는 부분이라서 소개를 드리는 부분이니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기업을 조금 눈여겨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실제 PKI라는 기업에서 블로그를 개별적으로 운영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은 매일같이 실제 뉴스들까지도 공유를 하면서 자기 회사들에 대해서 어필을 좀 하는 회사예요. 특히나 엔비디아 관련된 주요 기사들에 대해서 직접 언급을 하면서 기대감을 좀 키워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단기간 하는 게 아니라 매일같이 관련된 이슈들까지 짚어주면서 우리가 액침 냉각 수혜주가 맞다라는 걸 어필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대표도 액침 냉각 관련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해당 기업의 주력 제품이 액침 냉각 관련된 이슈가 있는 상황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내용으로 좀 돌아와가지고 보도록 하면은, PKI 같은 경우는 실제로 칠러형 쿨런트를 제공하는 벤처기업이라고 나와 있죠. 자,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3M에서 이 쿨런트 제작을 25년도부터 중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중단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제가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환경적인 이슈 때문에 중단이 됐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런 PKI 같은 쿨런트를 제작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 그리고 데이터 센터와 실제로 연관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목도가 점점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까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스티 현재 시가총액은 약 3천억 정도 되고 있는 기업이고요. 아직 실적적인 부분은 조금 부족하긴 합니다만 24년도 흑자 전환 진행이 됐고, 기술적인 부분들 때문에 25년도 26년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액침 냉각으로 한번 부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매물대는 2만원 라인에 많이 몰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구간 1차 저항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27,500원 라인 구간도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추세가 깨지게 될 경우에는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해당 기업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수급적인 부분도 좋은 부분들이 많이 보여졌어요. 최근에 기타 법인에서 많이 담아주는 모습들이 보였는데, 실제로 투자 동향을 좀 보도록 하면은 기타 법인에서 굉장히 오래전부터는 아니지만 최근 들어서 많이 매집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PKI, 그러니까 예스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K엔솔이 있는데, K엔솔도 여러분들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는 기업입니다. K엔솔도 과거에 액침 냉각 기술들 부각되면서 주가가 여러 차례 올라왔던 모습을 보이고 있는 회사입니다. 스페인에 본사를 둔 서브머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데이터 센터 냉각 하면은 서브머라는 기업이 많이 언급이 될 정도로 유명한 기업과 현재 손을 잡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협력 관계에 있는 만큼 해외 기업이 만약에 서브머에 관심을 갖는다라고 하면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K엔솔 언급 많이 되고 있으니까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재무제표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K엔솔 유통물량 600만 주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시가총액은 약 1,800억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재무제표도 한번 체크를 해보면요. 매출액은 잘 나와주고 있고 영업이익치도 잘 나와주고 있는 견조한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영업이익률이 아까 소개드렸던 기업들과 비교해봤을 때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안정적이라는 점은 우리가 한눈에 볼 수가 있겠죠. 현재 PER은 약 10배 수준에 있는 상황이네요.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추세가 조금 꺾여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만약에 16,000원 구간 정도까지 돌파가 다시 한번 나와주게 된다고 하면은 조정이 나오는 시점들이 중요한 자리가 될 수가 있어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저점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추세는 꺾여 있지만 큰 흐름상으로 어느 정도 자리는 잡혀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세를 돌리는 게 가장 중요해 보인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구간은 현재 지금 주가보다 조금 비쌀 수 있겠지만 16,000원 라인 구간에 오게 되면은 한번 관심을 가져볼 것 같습니다. 거래량도 다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관심 종목 정도에는 넣어두실 필요는 있어 보이네요. 자, 여기까지 관련된 4개 기업 간단하게 브리핑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고요. 시장 자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지금 당장 매수 안 하시더라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고 있을 필요는 있는 기업들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 이번에 나왔던 이슈들이 그냥 식을 뉴스들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단독 이슈이기 때문에 단독 뉴스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국내 AR 시스템이라든가 삼화 에이스, 귀뚜라미 범양 같은 기업들은 실제로 현재 국내에서 데이터 센터에 이 액침 냉각 시스템을 도입을 시작한 기업들입니다. 이게 다른 공조 시스템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액침 냉각 관련된 기업들이 나와주면서 뉴스가 나왔다면은 저도 의심을 많이 했을 텐데 이번에 이 내용들 자체를 보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한번 관심은 가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고 판단을 한 거고 소개를 드리는 부분이니까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AR 시스템 같은 경우는 GRC라는 기업과 협업 중인데 이 GRC는 현재 비상장사라서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기업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삼화에이스 같은 경우는 액침 냉각 시제품을 좀 발표를 했던 기업입니다. 그리고 귀뚜라미 범양은 이미 국내 다수 데이터 센터에다가 냉각 시스템을 수주를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죠. 실제 데이터 센터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기업이니까요. 이 부분들 기억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히든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텔레그램에서 따로 언급을 한 번 더 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아직 좋은 매매 타점들이 안 왔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는데 좋은 자리 오게 되면 또다시 공유를 드릴 테니까요. 이 부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추후 있을 라이브 방송 그리고 저희 텔레그램에서 실시간 공유되는 내용들 내가 지금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 하신다면은 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로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신경 쓰고 있으니까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주식당 김대호 대표였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